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질타와 조롱을 한몸에 받는 장르가 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힙합이에요. 근데 분명 소울컴퍼니, 다듀, 리쌍, 타이거 JK 이 형님들이 활동했던 땐 이런 말이 안 나왔는데 왜 유독 지금 와서 힙합의 이미지가 아주 곱창이 났는지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 얘기 조금만 하고서 가볼게요. 흑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된 주된 배경은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100년이 흘렀어도 백인들은 흑인들의 사회 진출을 억압하고 인종 간 우위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사회 전반에 깔아놨죠. 이때 엘리트 흑인들이 나타나서 반기를 들려고 하면 그 씨를 말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진짜 극악무도했어요.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진짜 교육을 못 받은 흑인들은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게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게 가난한 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값싼 마약을 팔고 가게를 털고 심지어 깽단에 가있던 이들은 세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살인, 감금, 폭행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했죠. 흑인 여성들은 거리에서 매춘을 하거나 갱단의 마약 밀매를 돕는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고요. 근데 요때 뉴욕의 빈민가 구역에서 유행을 타던 게 다름 아닌 힙합이었어요. 신나는 음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삶의 팍팍한 현실을 잠시 묻어두고 바깥 세상과 단절되고자 한 흑인들의 삶을 치유해준 일종의 치료제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 음악이 여러 달을 거쳐 갱스터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 안에 녹여내기로 합니다. 힙합은 DJ가 음악을 틀고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노는 파티 문화에서 시작됐다 해요. 근데 이 DJ의 롤이 처음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나중 가니까 셀리스트 구성하고 그것대로 노래 틀고 기술도 좀 찌끄려주고 마이크 잡고 멘트 치고 해야 돼가지고 나중엔 이 일을 하나라도 줄이고자 마이크 잡고 추임새 넣는 사람을 아예 고용했대요. 근데 감이 오시죠? 그들이 바로 MC입니다. 이 MC란 포지션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DJ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대요. 근데 계속 같은 일만 하니까 뭔가 심심했나봐요. 어느새부턴가 그들은 DJ 옆에 치고 빠지는 간제비 일만 하다가 김문장의 형태로 리듬과 라임을 살려서 랩이란 걸 하기 시작했죠.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체가 되고자 했던 공간을 무대 위의 MC들에게 내어줄 만큼 그들의 존재 가치를 크게 인정해준 건데요. 이에 뽕에 취한 MC들은 활동 영역을 넓히기로 해요. 공연장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도 하기로 한 거죠. 그니까 후드 출신 흑인들은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 조직에 속해 있던 갱스터들은 본인들의 거친 삶을 가사에다가 녹여내서 대중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특히 이쪽 세계랑 전혀 연관이 없는 백인 청소년들한테 어그로가 오지게 끌렸다 해요. 걔네들은 뜨끈한 된장찌개 잘 먹고 자랐는데 왜 갱스터 랩에 열광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도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 끌리잖아요. 이 백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자들을 후리고 총으로 권력 다툼을 하고 마약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일종의 성공담을 듣는 게 혈기왕성한 그들의 도파민을 풀게이지로 올려주기 딱이었어요. 그렇게 10대 백인들의 시팅으로 주류 음악으로 떠오른 힙합은 어느덧 거대한 문화산업으로 덩치를 키웠어요. 특히 갱스터 랩은 힙합의 주요 콘텐츠였고요. 뭐 그러자 2000년대 들어선 나도 갱스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갱스터 호소인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도 크립스 소속이야, 나도 블러드 애들이랑 좀 친해 라고 떠드는 분들이 말이죠. 물론 실제로 빵에 살다 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소수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지만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호소단에 큰 반감을 사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때부턴 그냥 누가 갱스터 흉내를 맛깔나게 내느냐, 누가 캐릭터 구현을 더 잘하느냐의 대결 구도로 흘러갔거든요. 그니까 음악만 좋고 신나면 장땡이었단 거죠. 이런 현상은 갱스터랩에 대한 설득력과 당위성이 이미 대중들의 뇌리에 박혀있었단 방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요소가 먼 나라 한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과와 가공이 거치지 않았기에 많은 분들이 힙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일반 대중들은 그들이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타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미국 래퍼들이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힙합이니까 라는 허황된 잣대로 대중들을 설득하니 그게 통할 리가 있겠냐고요. 힙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납득을 시킬 만한 서사 자체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엔 자신의 범죄를 힙합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이론적인 수법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문화적, 정서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웨이브에 치우쳐진 한쪽 면만 보고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힙합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몇몇 잼민이 친구들이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것도 힙합을 내리깔아보게 되는데 부채질하는 짓이고요. 암튼 전 이러한 행태들이 노선 바꾸고 가요랩하는 래퍼들보다 힙합의 이미지를 더 조지는 원흉이 된다 생각해요. 특히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 것 같지 않은데 일단 가사에 씨부리고 보시는 분들이 참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지충 그 자체였는데요. 뭐 암튼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하는 또 한 가지의 물음이 있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래퍼의 음악과 그 제목을 구분지어서
봐야 하냐 아니면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하냐, 이게 참 또 많은 의견이 갈리는 어젠다죠.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죄질에 따라 말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음악으로 그 행위의 당위성을 보여주면 또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스탠스를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래퍼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발표한 다음 앨범에 진짜 사는 대로 뱉는단 걸 트랙 전반에 걸쳐서 흩뿌리고 뛰어난 음악성으로 매듭 지으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도 기존의 자신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온 이들 정도는 충분히 설득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 그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본업에서 보이는 능력으로 논란마저 덮어버리는 미친 재능의 소유자들이요.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분들이 시젠, 빌스텍스, 이센스, 라보너비트, 비프리 등등의 형님들이고 약간 논외로 파운더를 내신 디플 형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구설수를 단방에 찍어 누르는 앨범을 그 이후에 슬며시 갖고 와서 씬을 요래저래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따봉받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개쩌는 기집애들 매일 먹고 다녀. 나는 걱정되잖아 있을까 타녀. When I'm 내있으니까 시발 trap wave 가스 자막 뭐하러봐 내가 있는데 죄는 나를 벗어나지 못해. Yeah. 너는 나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진짜 비프리가 이 분야 갑인 것 같아요. 방탄 면전 디스, 킹치메인 폭행, 계약 분쟁 등등의 정말 다양한 논란들을 몰고 다니면서 팬들마저 절레절레하게 만드는 그런 행보들을 쭉 보여왔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국 힙합 역사에 남을 만한 앨범을 들고 와서 그의 기행을 잠시 잊게 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앨범 성격에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서 그걸 각각의 결대로 맛있게 마무리한 게 아티스트로서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남들이 모두 편히 잠든 사이에 난 또 내 맥북 앞에 앉아서 맥가이버가 돼. 그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바로 과정. 더 밝은 날이고 올 테니까 희망을 가져. 매일 제맘 매일 때 내겐 그녀의 향기 너에게 성을 악취 주변에는 똥파리. Free your cat on me as I build. 지켜봐보다 말해서 근데 뭐 이런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향한 이중잣대적인 분위기는 비단 힙합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있는 배우들도 연기력으로 증명하면 민심 복귀하는데 얼마 안 걸리고 예능인들도 미친 드립력으로 시청자들 뱉고 한번 움켜쥐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방송 저 방송에 출연하시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무리를 빚은 게 아니라면 해당 분야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능력자들은 한 번의 논란으론 그쪽 바닥에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는 대로 뱉으십시오, 형님들.